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지개발완의 세 번째 시간이죠. 이 땅은 주제가 기본이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가 가장 이제 그 땅의 가격을 결정을 시키는 핵심인데,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용도지역은 하나씩 있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용도지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에 짓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권력을 하나 준 게 용도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법으로 토지의 사용을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거는 한 자체 범지수에 의해서 규제인데, 이번에는 어떤 규제냐면은 내 땅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는 규제가 없는데, 용도지구든지 용도구역에서 규제가 없는데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사법령이라고 해요. 조금 아까 용도지구구역은 내 땅 범지수에 관한 거는 규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론 내 땅 범지수에 대한 규제긴 규제인데, 땅에 대한 규제라는 것보다는 내 옆에 무엇가 있어서 규제를 받는 거다. 그 사법령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 요새 많이 다른 거 하는 것도 없는데 목이 자꾸 쉬더라고. 강의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땅 사면 어떻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들어가서 왜 이거 살려고 그래 했더니 이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서 앞으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짓는 거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잠깐 있더구만요. 이게 이제 예전에 서해 안에 발전소 폐기물을 서해 어느 섬에다가 유치한다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럽도에 있었죠. 그리고 그걸 유치한다고 그 군수가 정했다가 군수 막 두드려 맞고 그랬었죠.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군수 혼자서 지정했을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죠. 제가 50만 이하의 도시는 도지사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는 방사선 폐기물 저장하는 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논 했었겠죠. 앞장 세운 게 군수 아니에요. 군수 두드려 맞고 이렇게 난리가 쳤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그 정식으로 토지 이용 계획 허가에다가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 후에. 그래갖고 전원개발 사업구역. 여기 전원개발 산업은 전기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변전소가 있든지 철탑이 있든지 이런 것에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법을 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원개발 사업자에 보면 6조의 4부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철탑이 있는 땅을 가끔 가다 보게끔 되면은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철탑을 섰을 땐 땅 주인에게 돈을 주고 지상권 설정을 해놓고 돈을 주고 설치했던 것 같고, 예전엔 그런 거 없이 막 신청했을 때는 지금도 보면은 지상권 설정 없이 철탑이 서 있는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었느냐 그 후에 했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그런 돈을 정확하게 주고 지상권 설정을 해놨고, 그 후에 누가 그 땅을 넘겨받다고 하더라도 그 철탑을 지나가면 그대로 인정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 구분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끔 법에 의해서 만들어준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평택에 땅을 하나 낙찰 받으려고 권리분사서 토지 이용계획 따져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철도 쪽에서 지상권 설정해놓고 철도가 지나간 걸로 있어. 현장 가봤더니 철도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철도 쪽에서 뭘 해놨어? 지상권 설정했어. 그리고 도로에 보면 철도 표시가 있어. 뭐야 이거? 지하에 GTX가 지나간다든지 이럴 때에 보면은 그 지하 50m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상의 건물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 지하철 공사에서 지상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읍시다. 우리 지금 서울 시내에 지하철 되게 많이 지나다니죠. 그러면 그 지하철 다니는 거 지상권 설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안 하고 왜 다니는 거야? 아까 지상권 설정은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거고, 건물 밑으로 남의 땅으로 가는 거고, 지금 우리 지하철은 국가에서 소유한 도로에 땅으로 밑으로 가겠다 보니까 국가 소유다 보니까 따로 지상권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유의 땅
건물이 있는 건데 밑으로 지나갈 때는 지상권 설정을 한다는 얘기. 지금 뭐 어디 뭐 우리 GTX라 그러나 그왜 저기 뭐야 SRT라 그러나 지금 그래갖고 뭐 지금 서울시내도 50m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하철은 15m 밑인데 그 50m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아파트 지나가는데 그 밑으로 뭐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거 반대한다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그 지하 50m로 들어가서 지었을 때는 지상하고는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제 그렇게 했어도 기분 나쁘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지금 이런 것도 부분으로 해서 지상권 설정을 지금 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만드는 철탑에는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토지 안에 보면은 이렇게 해당 지원정 전원개발 사업구역 해갖고 이렇게 개발적 지변에서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러면 철탑이 있는 곳은 이게 다 있냐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담당 공무원이 부지런한 공무원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땅에 보면 이렇게 철탑이 있으면 거기 토지 이용계획에서 철탑이 있다 뭐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철탑이 있어도 여기 토지 이용계획에는 있는지 없는지 안 집어넣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을 가서 확인해 봐야지 않을 수도 있지 반드시 토지 이용계획 하기 전에 철탑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전원사업 개발 사업구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철탑이 세웠을 때는 다 들어갔고 그 이전서부터 옛날서부터 있던 거는 토지 연계권에 안 들어가 있는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있고 어떤 경우는 없더라고요. 1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 도시지역에는 접도구역이 없고 비도시 지역에만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토지개발과는 책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개정판을 써서 접도구역을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국도 옆에 보면 어디든지 접도구역이 다 돼 있었는데 비도시 지역의 국도 옆인데도 접도구역이 지금 없는 지역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접도구역은 어디만 있다고요? 비도시 지역에만 있다. 그럼 왜 있느냐면은 모든 법이나 도로는 사람을 안전하게 하게끔 되어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옆에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을 건물을 짓는 땅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건물을 짓는 건물과 땅 사이에 중간에 보도라는 완충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전부 다 무조건 60km 이내로 다니지 그 이상으로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빠른 속력을 못 내게끔 해서 도시는 60km고 접도구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60km 이상 갈 수 있는 도로도 많고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에서는 도로와 땅 사이에 보도가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도로와 붙어있는 내 땅에서 집을 지면은 문 열고 바로 나오면은 1m만 나오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가까울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위험이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조그만 실수해서 집을 들이받을 수도 있고 문 열고 나온다고 사람을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 옆에는 뭘 만드냐면은 접도구역이라는 걸 5m라는 공간을 둬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서로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짓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접도구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이걸 보다 보니까 접도구역이 많이 없어진 것이 있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봤더니 지금은 도로를 수용을 할 때 접도구역까지 같이 수용을 하더구만. 그 다음에 내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접도구역이 지정이 됐으면은 내가 도로를 갖고 있던 것이 후에 땅을 갖고 있은 후에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은 땅 주인이 매수 청구를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그 접도구역 땅을 사주게끔 돼 있더라. 그러니까
접도구역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가 도로야. 접도구역도 도로야. 제가 그걸 보고, 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걸 보고, 대한민국에 돈이 많긴 많다. 옛날에 땅 사줄 돈이 없었으니까 못했던 거, 못 짓게만 했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어떤다? 수용을 해주게끔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이게 뭐야, 보면, 우리 이사장님이 세금을 많이 낸 덕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이렇게 접도구역도 다 수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대소원이 뭐라 그랬죠? 세금을 많이 내시. 어떤 세금? 자, 보면 41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 아까 제가 도시지역에는 60km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얼마 전에 50km로 내렸죠. 내렸는데 원래는 옛날에서부터 도시지역은 60km에 됐어요. 60km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동차가 다니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하고 골목에서 나오든지 커브를 틀든지 할 때 60km를 기준으로 해갖고 다 설계를 하고 만드는 건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서도 60km 이상 다니는 도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60km 이상 다니던 다니게끔 도로가 어떤 도로예요? 고가도로가 60km 이상 다녀요? 어떻게 그렇게 틀리는 얘기를 그렇게 씩씩하게 해? 이렇게 전용 도로. 아니, 도로는 고가도로라는 게 아니라 그 도로 자체에 여기는 50km, 40km가 정해져 있지. 어떻게 고가도로는 60km 이상 가고 일반 도로는 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디 가서 이종우 씨한테 강의 듣는다 소리 하지 말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남부순환도로. 구룡사길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80km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다니던 그 길에 자동차가 빨리 다닐 수 있게끔 남부순환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 위험하다 보니까 그 남부순환도로가 있고 보도가 있고 거기 뭐야? 완충녹지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땅에서 완충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도로 사람이 갈 수가 없어. 보도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완충녹지가 안쪽에 있고 바깥에 도로 쪽으로 보도가 있는 쪽에는 가서 보면 하루 종일 있어봐야 2명, 3명 지나가요. 그 서울시내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설계할 때 다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도하고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사람이 보도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완충녹지는 자동차가 다녀서 위험한 곳에 아예 사람이 그쪽 근처에 가지 못하게끔 끊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완충녹지예요. 예전에 보니까 완충녹지를 또 그런 쪽으로 만들어낸 애들이 어디서 평택에 땅이 나온 곳이 있는데, 이쪽에 그 평택에 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택지 개발한 거예요. 근데 산이 하나 있고 산 뒤쪽으로 뭐가 있었다면은 사격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땅 개발하는 쪽에서 산만 접근해서 넘어가면 저쪽에서 사격장이기 때문에 사격장에서 쏘서 유탄이 있는 곳을 가서 다른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끔 아주 그 산 옆을 전부 다 완충녹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건물도 못 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그 근처 사격장의 뒤 근처 쪽으로 건물도 못 들어가게 못 짓게 하는데, 건물 못 짓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입구를 없애버리는 방법. 출입구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줘요? 그러니까 그쪽을 전부 다를 완충녹지로 막아놨는데, 왜 여기 완충녹지로 막아놨나? 그 항공우 사진 자세히 봤더니 한 5, 6km 떨어진 저쪽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격장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완충녹지는 위험한 곳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완충 녹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광명에서 이제 살고 광명에서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앞에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긴 거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집 있는 데서부터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를 사람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끔 그 앞으로 완충 녹지를 만들어 버려갖고 그 집이 남자가 갖고 왔는데 봤더니 출입구가 없어져 버렸어. 완충 녹지를 만들어가지고. 참, 내가 봐도 황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출입 자체를 못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보기엔 따로 이제 조직을 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을 텐데, 그게 이제 보면 그 진입도로를 만들 수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땅을 중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완충 녹지. 또 하나는 어디예요? 또 하나는 램프입니다. 램프 이렇게 사거리 있는 데서 사거리에서 코너를 걸지 않고 이렇게 둥구스하게 들어가서 진입하게끔 만들었죠. 그 램프에서는 진입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램프 옆에 있는 땅은 맹지가 되는 겁니다. 사거리 코너에 있는 땅에서 좋다고 쳤는데 나중에 램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사거리 가서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램프가 만들어서 옆길로 이렇게 빠지거든? 그럼 그 옆으로 빠져서 사거리 코너 땅 사놨던 사람이 램프가 만들어서 완전히 뭐야? 맹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맹지가 되더라고요. 완충 녹지. 자, 보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게 어디냐면 이게 마석이거든요? 이게 남양주시 평내동의 마석인데, 우리 경춘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죠.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마석 시내를 지나갑니다. 그 마석 시내도 여기 보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양옆에를 이만큼을 완충 녹지로 들어가서 아예 이쪽 동네에서부터 이 도로 근처로 접근을 못하게끔 완충 녹지를 막아놓는 겁니다. 위험한 곳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막아놓는 겁니다. 이 완충 녹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도시가 어디예요? 이 중에서 어디예요? 완충 녹지가 제일 잘 만들어진 도시. 도시요? 네. 창원입니다, 창원. 창원을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창원을 이제 그 공단을 개발할 때, 창원 신도시를 만들 때, 설계를 하려니까 누가 어디를 외국에 가서 보고 와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가서 보면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고 완충 녹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도로가 있고, 자전거 도로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창원에서 자동차가 보도에 들어서 몇십 년 동안 만들어져 갖고 자동차가 보도에 들어가서 고장을 나서 몸으로 하더라도 그 뻘짓을 하더라도 들어가서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자동차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완충 녹을 때,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식으로 다닐 도로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습니다. 창원에 가서 보면 그래요. 완충 녹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관 녹지도 있고 연결 녹지도 있습니다. 경관 녹지가 되나 완충 녹지나 경관 녹지나 그 다음에 연결 녹지나 세 개 다 용도는 다르지만은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지 지역과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녹지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도시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건폐율이 제일 낮게끔 짓는 것이 녹지 지역인데, 그런 녹지 지역과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는 건물을 못 짓는 겁니다. 녹지 지역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168페이지 보시면 비오톱이라고 나옵니다. 비오톱. 이 비오톱이 만들어진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한 6, 7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오톱이라는 걸 잘 몰랐었어요. 예전에 수강생이 아주 젊고 잘생긴 수강생이 수강을 하고 이제 한 3개월 동안 수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교수님, 비오톱이 뭐예요? 난 비오톱 몰랐었대요. 비오톱? 글쎄, 비오톱이 뭔데? 하고 내가 얘기했더니, 아, 교수님, 걔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도리어 교수님이 나한테 물어보면 좀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비오톱 어디서 봤는데? 했더니, 제가 내곡동에 땅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비오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비오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6, 7년 전쯤일 거예요, 그게. 그래, 그런데 한번 알아볼게 해갖고, 그때 제가 비오톱이라는 걸 토지연구에 그 수강생이 얘기해서 처음 내가 찾아내서 비오톱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런 것들만. 자, 보십시오.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더만, 어떤 땅에 개발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을 했대요. 신청을 했으면, 보면,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죠. 그리고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 맞아서 허가를 내주니까, 자연환경보전, 그러니까 보전권자들이, 환경보전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가 두꺼비 서식지다. 거기 웅덩이 긁고, 저기 얕은 야산에서, 이제, 산란기가 되면은, 연못에 와서 알을 낳고, 두꺼비가 올라간다. 그때 거기에다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은, 거기에 이제 두꺼비가 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허가를 안 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그러면, 자, 사업 개발 행위 허가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허가를 냈는데, 두꺼비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뭐 반려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는 두꺼비 서식지이기 때문에 반려함. 그러면 뭐라 그래, 개발업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반려를 한다는 얘기 말이 안 되잖아요. 허가를 내줬대, 그냥. 환경론자들이 한지면 안 된다는 얘기 내줬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지어놓고 얘기인데, 아파트는 저쪽에다 지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아파트 단지점 못 들어오게 산 밑에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왜 플라스틱 이렇게 반쪽에 있는 거 있죠? 그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넣고 그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거 일부를 저쪽 옆으로 돌리게끔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시공업자들이 이제 그 물이 아파트 단지 내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랬더니 그 산란기에 산란을 하고 어미 두꺼비들은 올라갔는데 새끼 두꺼비들이 그 플라스틱 통 있는 데서 미끄러져가고 삭감하게 죽은 거야. 그리고 환경론자들이 그 사진 찍어서 봐라,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안 되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두꺼비가 있으면 안 해줘야 된다는 것이 뭐 그걸 만들어줘야지 안 할까. 이래서 못해주다 반려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만드는 것이 비오톱이라는 거더라고요. 비오톱을 만들어가지고 그 비오톱이라는 것은 보면은 습지에 생태가 있는 곳은 희귀한 동물이 식물이 사는 데서는 무조건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둘 수 있게끔 그대로 유지하게끔 둘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의 하나를 보시면 돼요. 제가 용도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고 구역이 있다 그랬죠? 용도지역은 뭐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 용도지구는 뭐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 개발하는 걸 규제할 수 있게끔 됐는데 원래 용도지구는 대부분이 뭐에 가는 건물에 가는 건데
건물에 관한 건 용도 지구가 되는데 이건 비오톱이 들어가니까 건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땅의 사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땅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용도 구역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례로 땅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비오톱이라는 겁니다. 비오톱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생태계를 살리는 데는 좋지만은 땅 주인으로서는 벼락을 맞은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도로가 없어서 못할 땐 도로를 내면 되는데 도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생물들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비오톱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야 될 서울시 조례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는데 지금은 다른 지방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도시지역에서는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이고 비도시지역에서는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화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떨어진 곳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문화재에서 얼마? 500m 이내에 떨어진 것은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이 아니면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인데 대부분이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은 대부분이 도시지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은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었었거든요. 그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땅에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으려면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문화재와 500m 이내에 떨어져 있으면 도면을 그려서 허가를 받으려고 접수를 시키면은 그 도면이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문화재청으로 가서 문화재청에서 오케이 해야지 넘어와서 건축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로 가기 전서부터 먼저 문화재 심의를 받고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통과해야지 건축가를 가서 심의를 받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비도시 지역에 여기는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런데 건물 짓지 않고 우리 이종희 사장님 뭐 졌죠 그때? 닭장 졌잖아, 닭장. 그 문화재 앞에다가 닭장을 졌어. 문화재를 봐야 돼, 닭장을 봐야 돼. 그럼 닭장을 질 때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문화재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질 수가 있었다. 근데 나중에 문화재청에 가서 봤더니 돼지우리도 져져 있지, 간판도 만들어놨지, 나무도 심어놨지, 물건도 쌓아놨지. 이거는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문제가 있죠. 생각해봐야 보면 평상도 앞에다가 닭장을 지어놨다고 생각해봐요. 건물을 짓는 데는 문화재에다가 허가를 받는데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닭장 짓는 거잖아. 나무 심는 거 아니야. 나무 심는데 문화재청에다 허가 받아야 돼? 그냥 내가 나무 심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것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비도시 지역일 때는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 나무를 심는 행위, 걸음을 주는 행위, 그 다음에 토속을 채취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 행위, 진동을 하게끔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전부 다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에서는 그런 것도 문화재청에다 허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이든지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이든지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거에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면 500m 이내에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500m 그러면 우리가 저기 보면 역세권 그러면 500m 그러면 역세권이죠. 그러면 500m 역세권 걸려면 몇 분, 걸어가려면 몇 분 걸려요? 몇 분 걸려요? 500m 걸어가려면? 20분? 10분?
그러면 10분 동안 걸어가야지 보다 보니까 내가 땅을 현장 변경 허가 대상 구역에 가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문화재는 보이지도 않아. 근데 토지 용계가 확인하면 뭐였어? 현장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왜? 직선거리 500m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못 듣는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젊었을 때 건축 설계 사무실에 가면은 설계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저기 뭐 접촉하자 가면 담당자한테 가서 이건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건축허가 납니까? 그러고 담당자도 우리도 몰라요. 문화재 보호 보내봐야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세상이 참 좋아져가지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쯤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쯤 질 수 있다는 게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가보지도 않고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이거는 질 수 있다 못 짓는다 얼마나 하는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과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이 만들어져 있는데 무조건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다만 설치하기 전에 한번 문화재청과는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설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1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토지 이용계약 확인원을 보면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가축을 못 기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축을 왜 못 기르게 해요? 왜 가축을 못 기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거 생활에 해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 지역에다가 뭐 짓는 사람은 없겠죠. 비도시 지역에다가 뭐 목장을 짓고 양계장도 짓고 dom사도 짓겠죠 보면은 이렇게 짓는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는데 우리 현장 답사를 가서 한 6월달 이렇게 딱 가면은 근처에 한 400~500m 안에 축사가 있으면 탁 내리면은 벌써 스키가 탈 때 벌써 탄다고 탁 나요. 그럼 내리자마자 우리 수강생들이 그래. 아우, 여긴 틀렸어요. 냄새가 나니까 틀린 거야, 좋은 거야? 틀린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돈이 되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인데 현장 답사를 갔는데 뭐가 있어? 축사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는 3년인가 얼마의 시간을 주고 보면은 그 이전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하게끔 되면 돈도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 제가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냄새가 나는 게 좋다는 얘기는 땅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축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3년 안에 이사를 가게끔 되다 보니까 1~2년 안에는 이사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다른 사람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도 이거 옮겨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하고 추천을 했는데 추천한 이유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한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했더니 또 가서 질려서 갔더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 물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추천 물건 강의하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120만 원 받죠? 아니, 6개만 쓰면 다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뭐하려고 120만 원 듣고 내가 골라주는 걸 왜 강의를 듣냐고. 그냥 가서 받으면 되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기르지 않고도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를 추천해 주는데 꼭 아파트 투자하다가 자꾸 떨어지니까 있는 사람이 꼭 가서 질러요. 아파트 투자하는 식으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질러야 될 물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절대 제가 얘기한 저보고 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영생이 전투자가 이거 낙찰 받으세요. 그런데 추천했잖아요. 그럼 얘 알았어요 하고 나 때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교수님이 이번에 추천해 주실 거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얼마에 들어가야 되죠?
얼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나한테 물어봐야 돼, 본인이 알아야 돼. 본인이 뭘 알아야 돼? 본인이 팔 수 있는 가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팔 수 있는 가격을 알아야지 내가 얼마에 사면은 돈이 얼마큼 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한테다가 이거 얼마에 들어가야 되는 거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은 그 부동산을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만약에 낙찰 받는다면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낙찰 받기 위해서 얼마에 들어갔냐는 걸 물어보는 뜻이에요. 그런데 특수경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수경매에서는 제가 보면 거의 49%까지 70%까지 떨어졌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제가 지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팔고 나와서 돈이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지금같이 부동산이 떨어질 때는 특수경매가 더 답이에요.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아파트도 예전에 제가 얘기했다 그랬죠. 아파트 막 올라갈 때입니다. 20년 전에 경매 얼마 병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돈이 뭉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아놓고 세입자한테 가서 뭐야? 이의 신청하라고 이의 신청 대신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소송을 내거든. 그러면 잔금 내지 않고 판결이 날 때까지 한 8개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8개월 동안 판결이 나서 잔금 내라고 나오죠. 그때 잔금 내면 벌써 감정 가격이 1억 2천이었던 것이 그때쯤 되면 1억 6천 7천 가 있는 거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년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는데 잔금 다 넣어놓고 기다리고 보증금 10%만 넣어놓고 기다리고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좀 몇 번 하다 보니까 법을 바꿔서 이의신청하면 10% 걸어라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도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 있는데 하여튼 제 얘기는 뭐냐면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가격이 떨어졌는데 사놓고 조금 기다려서 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었으니까 투자가 이전을 가면은 재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한 것이지 그 땅 자체가 좋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보게끔 되면 자 보세요. 여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무조건 어떤 가축이든지 다 못 기르는 겁니다. 개도 못 기르고 염소도 못 기르고 닭도 못 기르고 돼지도 못 기르고 다 못 기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일부 제한구역을 해서 뭐만 있죠? 소만 있죠. 소만 못 기른다는 얘기 돼지는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뭐 소만 안 되고 다 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이름이 안 적혀 있을 때는 전부 다 못 기른다는 거고 가축의 일부를 못 기른다고 적혀 있을 때는 적혀 있는 것만 못 기르고 나머지는 기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학교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고 학교 경계로서부터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이렇게 떼어봤을 때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저거는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점수를 더 줘요. 환경보호구역이라는 곳은 절대보호구 있고 상대보호구역이 있는데 50m하고 200m지 않습니까? 뭘 못하냐 하면은 영어병이, 다시 말하면 학교를 다니는 애들의 위해가 되는 영업행위를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보면. 대부분이 만약의 경우에 그 이번에 이제 우리 조카도 마찬가지인데 이사를 가는데 그 3번 국로 4차선 도로 있는 거를 맞은편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쪽으로 갔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4차선 도로가 다니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을 하고 4학년이다 보니까 학교 갈 때 올 때마다 위험해갖고 데려다주고 데리다 오는 거야. 멀진 않아. 학교하고 한 400~500m 밖에 안 되는데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맞은편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큰 길을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학교 옆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갔다 자기는 오는데 할 수 없이 조금 돈이 더 비싸도 그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값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걸 했을 때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쪽으로 이사 가기를 더 좋아하겠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교육환경이 위해가 되는 영업행위를 못한다는 얘기는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고, 집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학교가 가깝게 있다는 뜻이다 보니까 더 좋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